네트워크 7 미디어 센터의 미디어 선교사들이 10주년을 기념하며 보내드리는 미션 선라이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인터 아메리칸 지회 내의 선교 기획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남 캐리비안 대학은 교차 선교센터 미션 센터를 지을 예정이고 새로운 영향력 센터가 멕시코의 타바스코에 들어설 것입니다. 동 캐리비안에서도 새 영향력 센터가 푸에르토리코의 마야게즈에 있는 엔틸리안 재림대학교 캠퍼스 내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1898년 미국과 스페인 간의 전쟁 중에 데이비드 트레일은 군대의 일원으로 푸에르토리코에 도착했습니다. 트레일은 그 섬나라를 방문한 첫 번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었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대총회에 요청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2년 후 알버트 피셔가 푸에르토리코 사람들과 예수님의 진리를 나누고자 그의 젊은 선교사 가족들과 함께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캐리비안의 다른 곳에서는 엔틸리안 칼리지라 불리는 작은 쿠바인 학교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958년 쿠바 혁명의 일환으로 산타클라라 전투가 이 대학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엔틸리안 총장인 월터 브라운은 리뷰 앤 헤럴드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투는 1958년 12월의 마지막 날에 일어났습니다. 폭탄 공격으로 도로가 파괴되어 200명의 대학생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캠퍼스에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의 길 건너편에는 센트럴 유니버시티가 있었습니다. 12월 27일 안식일에 체 게바라 부대에서 온 2명의 군인들이 대학 건물을 지키기 위해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곧 대학 사람들이 그들에게 적대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찰스 테일러는 침낭 하나를 얻었고 그 2명의 군인들이 교대로 그 안에서 잠을 잤습니다. 대학 사람들은 길 건너 대학교로 갔고 반란군 다수를 발견했습니다. 반란군들은 피곤했고 굶주려 있었지만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대학의 차교소로부터 차가운 우유를 얻었습니다. 최는 와서 우리와 이야기하고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다음 며칠 동안 이곳을 지나갈지도 모르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제공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우유와 음식을 얻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을 때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노라 약속하였습니다. 첫날 정오에 약 100명의 남자들이 저녁 식사에 왔고 음식을 위하여 기도하는 동안 그들은 완전히 침묵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12월 31일 수요일에 전투는 대학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폭탄범이 대학교를 급습해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대학을 향해 오고 있는 비행기 소리를 들었습니다. 대학에 폭탄이 떨어지고 1시간 좀 넘게 비행기들이 캠퍼스의 기관총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교수 및 학생들 생존에 대한 전체 이야기는 어드벤티스트 리뷰의 기록 보관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브라운 박사는 엔틸리안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1959년 새해 첫날에 새로운 쿠바 지도부가 아무런 제약 없이 대학을 운영하도록 허락함에 따라 대학은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3년 후 다른 모든 종교 기관이 폐쇄되거나 엄격히 제한되면서 쿠바 정부는 1961년 12월 5일에 학교를 폐쇄했습니다. 그 학교는 오늘날의 엔틸레스 재림대학교로 재배치되었습니다. 저희 교육기관은 많은 학생들에게 독특한 위치와 이점들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카리브해의 아름다운 푸에르토리코 섬에 위치하고 있으며 미국이 공인하는 학업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휴가를 보내기 원하는 곳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60년 동안 우리는 푸에르토리코, 도미니카 공화국 및 세계 곳곳에 목회자들을 보내왔으며 아시아와 유럽, 카리브해의 목회자와 교사들을 파견해왔습니다. 학생들은 하나님과 다시 연결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으로 둘러싸인 이 섬은 정말 이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오늘날 엔틸리안은 성장의 또 다른 영역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난 55년간 저희는 교회 건물 없이 작은 채플에서 교회를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생들과 직원들의 영적인 삶을 강화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장소를 얻기를 원합니다. 2014년에 대학교와 캠퍼스 교회는 합회 및 연합회와 협력하여 360만 불 규모의 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에 내부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는 학생들과 교직원 및 교회 구성원들을 위한 시설과 용도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건물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000석의 교회, 강의실과 사무실이 있는 신학대학, 그리고 교목 사무실이 있는 영성부서가 그것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허리케인을 감안할 때 로드리게스 목사님은 위험한 날씨의 피난처로서 이 건물이 지역사회에 지닐 가치에 대해 언급합니다. 네 번째 목적은 이 성전은 쇳물을 부어 만든 벽과 강철 지붕으로 지어졌습니다. 저희는 허리케인과 같은 재난의 때 견고하고 단단한 구조물과 피난처를 원합니다. 우리는 700명의 학생들 중 겨우 300명만 앉을 수 있는 채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제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이 완공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예배의 장소뿐만 아니라 훈련의 장소, 예배를 인도할 사람들을 위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기 원하는 새로운 세대의 사람들을 건설하는 곳입니다. 저희는 크게 생각하기를 원할 때 체육관에 갑니다. 가장 영적인 장소와는 거리가 먼 곳이지요. 사실상 전교생을 포괄할 수 있는 교회를 얻기 위해 매 기도의 주의를 바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건축 과정을 통해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산이 있는데 우리는 이 산을 옮겨야 했습니다. 우리가 산을 옮기기 위해서는 그 흙을 없애기 위해 기계를 가져와야 했습니다. 엔지니어는 우리가 지금까지 한 일을 망칠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3일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는 매일 오후에 비가 옵니다. 그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 엔지니어와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비를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은 너무나 능력이 크시고 자비로우셔서 건설 현장 200m 앞에서 비를 멈추셨습니다. 저는 거기 있었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번 13째 안식일에 저희 대학교회를 위해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저희 대학교회 현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모든 세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교회에 기부함으로 여러분이 이곳 학생 개개인의 삶에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이것은 큰 축복이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선교 기획을 통해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엔틸리안 재림대학교의 대학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기여하실 전 세계 모든 교회 교우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교회가 저희 대학교회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투자하심을 인해 감사합니다. 매 기마다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미션 선라이트의 이야기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인들이 예배로 하나 되고 세계 전역에서 봉사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션 선라이트의 이야기는 10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도록 선교를 믿어주시고 지지해주신 전 세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네트워크 7 미디어 센터에서 지금까지 미션 선라이트였습니다.